조선 제21대 국왕인 영조는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가 숙종의 성은을 입으면서 탄생합니다. 그는 왕실 최초로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왕으로서 31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즉위했지만 통치기간은 장장 52년에 이르는데 이는 조선 역사에 있어 최장기 집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97년을 장수한 고구려 장수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의 키워드는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 가구, 집, 이부자리 등에서 몸소 절약을 행하였고 특히 식생활은 소박하고 단순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이러한 절제의 철학은 궁중과 귀족 여자들의 가채를 폐하도록 합니다. 가채는 사실 금지 전까지 조선의 4대부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다 했던 가발의 일종으로 특히 후궁이나 왕비의 가채는 기와집 한 채의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고가였다고 전해집니다. 가채와 가채를 장식하는 장신구를 합치면 그 무게가 상당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한 집안의 어린 며느리가 가채를 한 채로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가 오자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서다 가채의 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 즉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사극을 연기하는 요즘 여자 연기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데 오늘날에는 기술이 응집된 최대한 가볍고 편리한 소재와 제조기술로 만들어졌음에도 가채의 무게 때문에 목 디스크가 걸렸다든지 탈모가 생겼다는 후일담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1964년 한국은 가발 수출을 시작합니다. 이듬해인 1965년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산 가발의 수입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한국에게 큰 기회가 되어 값싼 노동력과 수출 중심의 국가정책을 밑바탕으로 1970년에 이르면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발 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부마 항쟁과 11.6 사건의 도화선이 되어 사실상 유신공화국 붕괴의 효시가 된 YH 사건은 가발 제조 수출업체였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국가기관에 의해 잔혹하고 폭력적인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당시 국가 근대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발 산업 역시 그 참혹한 시대의 그늘 속에서 성장한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가발 산업은 80년대 인건비 상승으로 내리막을 겪게 되었지만 제조 공장의 해외 이전과 노동력 중심에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 오늘날에는 첨단화된 공정과 3D 스캔 기술의 도입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한국의 가발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발 시장은 의외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흑인들은 펌이 불가능할 정도로 머리털이 꼬이기 때문에 아예 박박 밀고 가발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흑인 여성이 스트레이트 롱 헤어라면 99%가 가발이라고 봐야 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라고 합니다. 가발은 영국의 재판과 같은 각종 의례나 공연 연기와 퍼포먼스를 위해 오랜 시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움을 위한 패션 가발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처럼 태생적 신체 특징에 의해 가발을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의료용 가발을 써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보편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탈모에 의해 가발을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가발이란 절실함에 따라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만큼이나 소중한 필수품이라고 할 것입니다.